공장에서 이렇게 기성품으로 그냥 이렇게 원통형으로 만든 것도 있고 일일이 수제작을 해가지고 커스텀 어버트먼트라고 하는데 내가 아는 핸드메이드 와이어랑 비슷하네. 기왕이면 그분의 교합에 맞게 모양을 만들어서 보철물이 탈락되는 일들을 현저하게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임플란트와 아픈 통증과의 연관성은 일단 첫 번째, 대부분 수술이 올바르게 잘 됐으면 환자분의 반응은 생각보단 덜 아파요 라고 보통 얘기해요. 후유증으로 좀 아픈 것이 지속이 된다 해도 대부분 저희 환자분들은 한 3일에서 4일 정도까지는 약간 뻐근하다. 보통 일주일 후가 되면 이제 실밥 제거하거든요. 그럼 그때쯤이면 대부분 통증은 없죠. 그 다음에 치아를 만들고 씹고 이럴 때 임플란트는 원칙적으로 통증이 아예 없어야 돼요. 없는 게 정상이야. 어느 날 갑자기 아파. 그러면 크게 두 원인을 생각하는데 임플란트에 비롯된 원인은 크라운 자체가 나사가 풀린다거나 빠지려고 해서 들썩들썩 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약간 아프다고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그러니까 이상하고 아프면 일단 빨리 병원에 가야 돼. 이게 조립된 임플란트가 뭔가 풀렸다. 그러면 치과 선생님이 그걸 보고 붙여주거나 조여주면 다시 짱짱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환자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그거야. 이 근간이 흔들린다고 생각해. 픽스처라고 하는 그 나사 부분이 이제 흔들린다고 생각해서 저 임플란트가 빠졌어요. 흔들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오시는데 임플란트 위에 머리가 흔들리는 거죠. 그렇죠. 그죠? 크라운이 나사로 연결되어 있거나 접착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걔네들이 흔들리거나 느슨해지는 거죠. 그걸 다시 조인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순식간에 통증은 사라지죠. 두 번째는 잇몸으로부터 비롯된 임플란트 주위염이 있을 때 냄새가 좀 많이 나요. 부었어요. 양치질할 때 피가 많이 나요. 뭐 이렇게 되면 그건 임플란트 주위염. 만약에 임플란트 주위염을 방치해 둔다면 겉에 잇몸이 아니라 속에 뼈가 녹기 시작하죠. 그러면 정말 나중에는 임플란트가 흔들려서 빠지는 일들이 생길 수도 있죠. 무엇 때문에 아파요? 라고 딱 지어서 얘기하기보다는 빨리 치과에 가서 원인이 무엇 때문에 이러니 이거 빨리 대처만 해주면 또 금세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방치가 됐을 때 임플란트 실패예요? 픽스처 제거. 그 임플란트가 뼈 안에 1cm가 심어졌다. 그러면 1cm의 한 절반, 5mm 정도가 뼈가 이미 다 녹았다. 그러면 이것은 거의 돌이킬 수가 없다라고 봐야 그럼 돼요. 이제 재수술 하나요? 네, 뼈가 다시 살아날 수는 없죠. 그럴 때 이제 선택해야 되는 것은 나사 빼듯이 다시 임플란트 빼고 다시 뼈 이식하고 임플란트 새로 심어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새 출발하는 게 좋고,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뼈 이식을 하면 임플란트는 사라지고 인공뼈와 내 뼈가 만나잖아요. 그럼 그땐 자석처럼 잘 붙어, 신기하게도. 임플란트가 심어진 상태에서 뼈가 어느 정도 내려갔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뼈 이식을 해서 붙여야지 라고 생각하면 내 임플란트와 인공뼈는 잘 안 붙어요. 모래처럼 이렇게 잘 다져달라고 뼈로 그렇게 네. 요구하시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있죠. 근데 그런 경우에도 임플란트가 다시 붙지는 않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흔히 잇몸 치료 하듯이 임플란트 주위염 치료를 하죠. 일단은 그 뼈가 녹아가는 그런 잇몸 질환을 먼저 개선을 시키죠. 그 임플란트는 수명이 얼마나 돼요? 평생이죠, 평생. 평생. 충분히 평생 쓸 수 있어요. 제 환자들 중에도 지금 20년 넘게 쓰시는 분도 있는데 잇몸뼈 하나도 안 내려가고 잇몸 정말 아무 문제 없이 그대로 쓰는 분도 정말 많죠. 얼마나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임플란트 수명은 좌우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관리를 잘하는 분이라면 애초에 임플란트를 할 확률이 적지 않아? 초반에 망가졌지만 그 후로 정말 관리 잘하고 막 1년에 한 3번씩 4번씩 오시면서 계속 엑스레이 찍고. 아니, 그런 이제 상위 0. 몇 프로의 관리인들 말고 일반적으로 그냥 보통 환자분들 생각에는 1년에 난 한 번 치과 가면 난 많이 간다고 생각하거든. 그럼 그런 분들 기준으로는 임플란트 수명이 어떻게 돼요? 보통 일반적인 치과에서는 10년에 한 번씩은 교체해야 돼요 라고 임플란트를? 얘기를 해요. 임플란트 픽스처까지? 네. 아 그래? 그렇게 난 처음 얘기하는 듣는 치과 얘기인데? 의사분들이 또 꽤 많으신가 봐요. 와, 나는 왜 이렇게 여기 되게 신박한데? 임플란트? 근데 이제 치과에서는 그거를 어떤 큰 의미를 두는 건 아니고. 잠깐만, 그러니까 다시 내가 물어보면 10년에 한 번 임플란트 픽스처 수술을 해라 이 말인 거죠 지금? 정말 만약에 망가졌다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임플란트 픽스처 심어놓은 것이 망가지지만 않았다면 보통 위에 이제 크라운을 바꾼다거나 뭐 이런 것들로 해서 다시 좀 예쁘게 개선, 보완 뭐 이런 건 할 수 있겠죠. 환자분들이 아무래도 그럼요. 경각심이 들어서 오늘부터 열심히 양치질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지 않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관리 잘해주시고 양치 잘해주시고. 크라운 올리는데 그게 그렇게 파손돼서 오거나 허구한 날 빠져서 오시거나 빠지는 분 그런 좀 거 있죠.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하죠? 그 치아 안에는
임플란트하고 크라운을 만들기 위해서 그 가운데 어버트먼트라고 해서 뭔가 나사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게 공장에서 이렇게 기성품으로 그냥 이렇게 원통형으로 만든 것도 있고 일일이 수제작을 해가지고 모양을 막 이렇게 아름답게 아무튼 두껍게 뭐 이렇게 만들어 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 이제 대표적으로 커스텀 어버트먼트라고 하는데 내가 아는 핸드메이드 와이어랑 비슷하네. 뭐 비슷하죠. 제가 직접 만드는 건 아니고 이제 기공소에다가 오더를 해서 기공소에서 기왕이면 그분의 교합에 맞게 피팅이 좀 좋게 모양을 만들어서 거기에다 크라운을 씌우게 되면 보철물이 탈락되는 일들을 현저하게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 피플란트라는 말이 있나 봐요. 네, 저희 병원 같은 경우 이제 피플란트라고 해서 저희 병원에 쓰는 말이에요? 네. 그런 어버트먼트도 중요하고 또 사람마다 씹는 습관이 다르잖아요. 그분의 교합 상태, 교합의 세기 이런 거를 일일이 다 맞춰서 조정해주고 그러면 탈락되는 일들은 거의 없죠. 그건 최 원장님의 고유의 방식이야? 아니에요. 커스텀 어버트먼트는 진짜 뭐 많은 치과 선생님들도 많이 쓰죠. 무작정 공장식으로 만들고 무작정 이렇게 하고 나는 계속 이가 빠지고 있고 크라운이 그거는 조금 이제 의심해보고 담당 치과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보는 것도 그러면은 괜찮겠죠. 그냥 언뜻 들어도 커스텀 어버트먼트로 하는 경우가 좀 더 비쌀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래요? 좀 그렇죠. 기공료가 좀 더 비싸죠. 뭐 얼마나 비싼데? 뭐 몇만 원 차이지. 뭐. 근데 몇만 원 차이라도 뭐 좀 더 비싸죠. 그리고 이제 의사가 또 따로 이 커스텀 어버트먼트에 대한 따로 기공 지시도 좀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손이 많이 가고 비용도 좀 높고. 아무튼 그래서 결국은 어떤 비용 차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뭐 커스텀 어버트먼트를 선택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긴 하지만 기왕이면 커스텀 어버트먼트를 사용해서 장기적인 어떤 그런 예후가 좀 더 이렇게 성공률이 높아지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유착 실패. 그러니까 픽스처가 고정이 안 된다는 네, 거죠? 맞아요. 유착 실패라는 것은 한마디로 임플란트를 씹으면 짱짱하게 딱 붙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딱 기계적으로 막 결합되는 게 아니라 이 상태에서 임플란트라는 그 티타늄 금속 덩어리와 내 치아가 엉겨 붙어주면서 융합이 되거든요. 그래야 임플란트가 어떤 경우에도 튼튼하게 씹을 수 있는데 이게 느슨하게 붙거나 아예 안 붙거나 그래서 임플란트 심자마자 예를 들자면 3개월도 안 됐는데 흔들려. 3, 4개월 지나서 이제 이를 만들어서 씹으려고 하는데 6개월도 안 돼서 흔들려. 그것은 턱뼈 안에 심어놓은 임플란트가 노는 거죠, 그냥. 이런 거를 이제 유착 실패라고 하죠. 왜 그래? 일단 첫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치과 의사 선생님이 심을 때 뭔가 완벽하게 락킹을 꽉 조여주질 못했다. 이런 수술 테크닉에 문제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묻어놓고 기다리는 동안에 환자분이 막 뭘 드셔 막 혀로 막 건드려 뭐 이런 분도 있어요. 손으로 만져 이런 분이 있어요. 진짜로 환자분의 어떤 원인에 의해서 그런 경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크라운이 완성이 되고 난 다음에 흔들리게 되면 교합력. 예, 교합력 때문이니까 이제 좀 환자분의 원인 제공을 이제 볼 수가 있죠. 그 약간 사각턱이신 분들의 실패율이 좀 더 크네요. 예, 사각턱 있고 근력이 좀 있으시고 질긴 거 좋아하시고 임플란트가 좀 이렇게 위아래로 힘은 잘 받는데 옆으로 힘을 좀 잘 못 받아요 임플란트가. 그래서 좌우로 이렇게 갈게 되면 임플란트가 끼우뚱거리면서 빠지게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죠. 그래서 유착 실패.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임플란트가 뼈에 안 붙었다 확실하다 그러면 빨리 빼는 게 좋아요. 과감하게 미련 없이 용감하게 빨리 빼고 빨리 뼈 이식하고 다시 임플란트 심어서 다시 시작하는 그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그분의 여러 가지 습관도 같이 개선이 되어야 되겠네요. 물론 그렇긴 하지만 이제 뭐 이가리가 심해서 한번 빠졌다는 걸 이제 대처 방안을 이제 치과 의사가 마련해 줘야 되겠죠. 재수술의 원인들을 잘 미리 사전에 예방을 하고 미리 대처를 하면 이 재수술에 대한 확률도 줄일 수 있다. 그렇죠. 100%라고 하면 좀 너무 거짓말 같지만 99.9%를 오늘 지향하죠. 99.9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환자분을 위해서라도 또 의사의 어떤 자기 만족 뭐 이런 걸 위해서라도 반드시 성공시켜야 되겠죠. 나 진짜 궁금한데 임플란트 수술하는 날이야. 근데 엄청 내가 아플 때가 있잖아. 나의 컨디션이 너무 안 좋을 어. 때 그럼 안 해야죠. 근데 아직까지는 뭐 그런 경우는 없죠. 뭐야 불사조야? 그러니까 제가 감기가 심해 그러면은 당연히 환자를 보면 안 되겠죠. 그 순간부터가 왜냐면 감염을 시킬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일단은 사정 얘기하고 죄송하지만 하고 이제 미루겠죠. 수술을 하고 책임감 막강하시네. 아니 뭐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생긴 거랑 다른데? 네, 몸 관리해야죠. 네. 그럼 네. 오늘도 몸 관리 차원에서 이제 유튜브를 마치고 소주 한잔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장 사는 거야? 네. 네. 그럼 오늘 유튜브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좋아요와 구독을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기존 임플란트를 빼는 거, 염증을 다 제거하는 거,
그 다음에 거기에 뼈 이식을 하고 이 비용이 일단 재수술 비용이겠죠. 뼈 이식 비용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뭐 한 30만 원, 50만 원 뭐 이 정도 청구하게 되죠. 이 재수술은 보험 여부가 되나요 하는 질문이 있어요. 아마 안 될걸요? 그 어르신 임플란트를 다시 재수술하는 경우에는 아마 저는 보험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실하진 않아요. 만약에 병원 측의 잘못이 확실하다 그럼 당연히 병원에서 책임져야죠. 그럼 크라운만 교체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하죠.